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통장에 있는 잔고 그대로라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당신은 여전히 첫 1억도 못 모른 채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커지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걸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래서 찰리 멍거가 첫 1억은 뭐든 해서 모으라고 했구나. 그리고 통장을 보는 눈, 월급을 대하는 태도, 술자리에서 쓰는 3만원, 충동 결제로 날리는 5만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라기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당신 인생의 궤도를 바꿀지 모르는 첫 1억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1장. 착각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300만원, 33개월 1억? 많은 직장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월급이 300만원이니까 안 쓰고 모으면 33개월이면 1억이네. 머리로 계산하면 딱 맞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절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교통비를 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가끔은 선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 이번 달은 진짜 지출이 좀 많았다. 그런데 그 이번 달이 1년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 그냥 나는 1억 같은 건 힘들겠다. 저축은 그냥 되는 만큼만 하고 지금이나 좀 즐기자. 이 순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하나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래도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월급의 크기보다 첫 1억의 의미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차분히 풀어볼 겁니다. 2장. 자본의 진짜 얼굴. 똑같이 일했는데 왜 100배 차이가 나지? 자,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1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1년 동안 10% 수익을 냈어요. 그럼 얼마를 벌까요? 10만원입니다. 솔직히 말해 주말에 알바 조금 더 해도 벌 수 있는 돈이죠. 기분은 좋지만 인생이 바뀌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이 투자했는데 당신이 1억 원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10% 수익률이라면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투자한 시간? 똑같습니다. 감수한 위험? 똑같습니다. 공부한 노력?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0만원 vs 1천만원, 100배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돈을 번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본은 굉장히 잔인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빠르게, 더 쉽게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전의 시작이 바로 첫 1억을 만드는 것. 그래서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첫 1억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 순자산 30조가 넘는 사람이 남긴 이 말은 감정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온 철저하게 계산된 조언입니다. 3장. 눈덩이의 법칙. 첫 1억이 눈덩이 꼭대기다. 눈이 가득 쌓인 언덕을 떠올려 봅시다. 작은 눈덩이를 손으로 만들고 언덕 위에서 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정말 잘 안 굴러갑니다. 자꾸 깨지고 모양이 흐트러지고 조금만 힘을 빼면 제자리에서 멈춰버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포기합니다. 아, 이거 해봐야 뭐 커지겠어. 그냥 접자. 하지만 끝까지 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이 차고 팔이 아프고 손이 시려워도 꾹 참고 계속 굴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덩이가 자기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만큼 커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사람 손이 아니라 중력이 눈덩이를 굴립니다. 스스로 굴러가면서 눈을 붙이고 붙이고 또 붙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눈덩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커지는지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첫 1억을 만드는 구간은
눈덩이가 손에서 자꾸 깨지고 흩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단 첫 1억을 넘기는 순간부터 돈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장. 숫자로 보는 첫 1억의 시간 느려 터진 것 같지만 절반이 넘는 에너지.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월급 300만원. 매달 저축 83만원 약 28%. 연 수익률 7% 세금 수수료 감안. 이렇게 저축하고 투자한다면 첫 1억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7년 10개월입니다. 거의 8년입니다. 20살 중반에 시작하면 30 중반, 20살 후반에 시작하면 거의 30 후반이죠.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와 1억 모으는데 8년? 나 그냥 안 할래. 지금이나 즐기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1억 모으는데 7년 10개월 걸렸으니까 10억 모으려면 10배인 78년 걸리겠네?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첫 1억까지는 7년 10개월이 걸리지만 다음 1억까지는 5년 1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더 빨라집니다. 3억까지 추가 3년 9개월, 4억까지 추가 3년, 5억까지 추가 2년 6개월. 즉 돈이 늘어날수록 다음 1억을 모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더 극적입니다. 첫 1억 전체 과정의 약 25.5%, 나머지 9억 74.5%. 다시 말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은 항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10억을 달성한 이후 다음 1억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5개월,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첫 1억을 모으는데 7년 10개월이 걸렸으니 그 시간에 약 15%만 있으면 이제 1억이 또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첫 1억을 7년 10개월이 아니라 5년에 모을 수 있다면? 그 말은 당신이 인생 후반부에 누릴 수 있는 복리의 시간, 눈덩이가 미친 듯이 굴러가는 시간을 몇 년씩 앞당긴다는 뜻입니다. 5장. 왜 첫 1억에 목숨을 걸어야 하냐고요? 여기서 찰리 멍거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첫 1억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초반 구간에서 버는 10만원, 20만원, 아끼는 5만원, 10만원이 나중에는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의 차이를 만든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쓰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이 미래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는지 체감하지 못합니다. 금요일 밤 술값 4만원, 배달 한 번에 나가는 2만 3천원, 카드 할부로 결제한 25만원짜리 옷. 이 숫자들을 그냥 소비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1억 구간에서는 이 작은 숫자들이 모두 복리의 씨앗입니다. 오늘의 3만원은 10년 후에 6만원, 9만원, 12만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10만원은 미래의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구간에서의 소비는 단순히 오늘 좀 즐겼다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나한테서 3배, 5배, 10배로 뺏어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과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6장. 젊을수록 더 유리한 이유. 25살에 1억 vs 35살에 1억. 같은 1억이라도 언제 모으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5살에 1억을 모은 사람과 35살에 1억을 모은 사람. 둘 다 1억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그 1억이 앞으로 만들어낼 미래의 돈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 7%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하면 25살에 만든 1억은 35살에 거의 2억이 됩니다. 아무 추가 저축 없이 말 그대로 시간과 복리가 알아서 일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35살에 1억을 모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20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모으는 것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7장. 오해하나. 첫 1억 다 투자 수익으로 모으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1억 모으는 사람들은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모았겠지.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 1. 월급 400만원. 매달 저축 125만원 약 31%. 연 수익률 4.5%. 기간 6년. 6년 후에 모이는 돈은 약 1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5%는 당신이 직접 저축한 돈이고 투자 수익은 겨우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시 2. 월급 300만원. 매달 저축 92만원 약 31%. 연 수익률 10%. 기간 7년. 7년 후에 1억을 모았다고 가정하면 이 중 67%는 당신이 저축한 돈, 나머지 33%만 투자 수익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1억은 투자의 기술이 아니라 저축의 근육으로 만드는 돈이다. 즉, 첫 1억을 빨리 모으고 싶다면 주식 공부를 밤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덜 쓰는 것, 더 버는 것, 그리고 그 차액을 꾸준히 쌓는 것입니다. 8장. 첫 1억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전략. 이제부터는 조금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책 더 밀리어네이아의 넥스트 도에서 정리한 내용과 한국 현실을 섞어서 첫 1억을 앞당기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략 1. 공격력을 높여라. 소득을 키우는 모든 행동이 곧 투자다. 축구나 농구에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약하면 아무리 아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1억 구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버는 돈을 10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공격, 업무 능력을 키워 승진 혹은 연봉 협상,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 프로젝트, 인센티브, 수당이 붙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 회사 밖에서의 공격, 부업 시작하기 디자인, 영상, 번역, 글쓰기, 강의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쿠팡 파트너스, 스마트 스토어, 디지털 상품 등,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자신의 기술을 파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적 투자, 새로운 자격증 취득, 코딩, 데이터, 디자인, 영상 편집 같은 고소득 기술, 영어,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 이런 노력들이 당장은 귀찮고 퇴근 후에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 훨씬 힘들지만 몇 년 뒤에는 당신의 월급을 그리고 매달 저축 가능한 금액을 완전히 바꿉니다. 첫 1억 구간에서 소득을 50만원, 100만원 더 올리는 것은 나중에 자본이 붙어서 돌아올 때 수천만원, 수억의 차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전략 2. 수비를 단단히. 돈을 적게 쓰는 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수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미 최소한으로만 쓰고 있는데 더 줄일 데가 어디 있어? 하지만 가계부를 써보면 늘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디서 새고 있는지도 몰랐던 각종 구독 서비스들, 편의점, 배달, 커피값에 들어가는 수십만원, 택시를 탈 때마다 새어나가는 돈들. 직장인 대부분에게 가장 큰 지출은 3가지입니다. 주거비, 자동차, 보험과 각종 고정비. 이 3가지에서 조금만 구조를 바꿔도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이 생깁니다. 주거비는 소득의 30% 이내로 맞추는 게 이상적입니다. 연봉의 50%가 넘는 차는 첫 1억 구간에서는 거의 독입니다. 과도한 보장성 보험은 마음의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빨아들입니다. 여기에 외식, 배달, 카페, 술자리를 더하면 우리는 매달 알아서 조용히 자기 미래의 복리를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수비는 이런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조금 줄이되 미래의 나를 위해 매달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더 남기겠다. 이건 절약의 철학이라기보다 소비의 주도권을 내가 다시 되찾아오는 행동입니다. 전략 3. 효율성을. 극대화 같은 100만원도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마지막은 효율성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건 정부와 여러 기관들이
우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세금과 보험료의 형태로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세는 곧 보너스 없이 받는 추가 월급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 시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IRP, 연금저축과 합산 700만원까지 공제, 최대로 활용하면 두 계좌 합쳐 115만 5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ISA 계좌,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 일반 금융소득 15.4% 대비율이. 이렇게 세금으로 나갈 돈을 줄이고 그 줄인 금액을 다시 투자하면 같은 월급, 같은 저축률로도 당신의 순자산은 훨씬 빠르게 불어납니다. 또 하나, 돈을 그냥 보통 예금 계좌에 두면 연 0.1%의 이자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은행만 잘 찾아도 34%의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당장 쓰지 않을 돈, 비상금, 단기 자금을 이런 곳에 옮겨두는 것만으로도 돈의 효율은 크게 올라갑니다. 공격소득, 수비지출, 효율, 세금금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는 순간 당신의 재정은 비로소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위에 올라가는 첫 임계점이 바로 첫 1억입니다. 9장. 숫자 속에 숨은 마인드셋, 돈보다 먼저 변해야 하는 것.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조금 피곤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또 저축하고 아끼고 투자하라는 거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히 숫자를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참는 법, 지출을 계획하는 법,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법, 남들이 다 하는 걸 나만 안 하는 용기를 내는 법, 이 모든 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중 약 40%가 5년 안에 대부분의 당첨금을 날려버리거나 파산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을 다루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과 돈이 먼저 들어오고 그제야 배우는 사람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1억을 천천히 꾸준히 모은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근육과 습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은 뒤에 2억, 3억은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10장. 현실적인 장벽, 그래도 너무 멀게 느껴지죠? 여기까지 듣고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1억은 나랑은 아직도 좀 먼 얘기 같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월급 250만원, 300만원 받으면서 월세, 교통비, 식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매달 50만원씩 모는다고 생각해봅시다. 1억을 모으려면 이론상 16년이 넘게 걸립니다. 은행 금리는 34%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니 실질적으로는 내가 거의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좌절감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러 저축해?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그냥 지금이나 쓰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이 너무 느려서 그렇지 어느 구간을 넘으면 속도가 미친 듯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까지 모은 게 얼마 없네, 그냥 그때 시작할걸. 그래서 첫 1억은 될 것 같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시작하면 앞으로도 똑같이 후회할 걸 아니까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11장.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첫 1억을 향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들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속도를 늦추는 톤. 1. 현재 위치를 정확히 찍기. 길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월급은 세후 기준으로 얼마인가? 한 달에 실제로 쓰는 돈은 얼마인가?
부채는 얼마나 있는가? 학자금,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 지금까지 모은 순자산은 얼마인가?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적어봐도 당신의 재정 지도는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마이너스 500에서 출발하는구나. 나는 지금 2천만 원에서 1억을 향해 가는 중이구나. 이 목표를 숫자로 그리고 시간으로 바꾸기. 막연하게 돈 많이 모으고 싶다는 목표는 사실상 목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바꿔봅시다. 나는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 그럼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약 167만 원이 필요하네. 여기서 현실과의 간극이 보일 것입니다. 내 월급으로는 167만 원은 좀 무리인데? 좋습니다. 그럼 생각을 바꿉니다. 소득을 올릴 방법 찾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 찾기, 기간을 6년, 7년으로 늘려서 재계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아껴서 대충 모으겠다는 말은 어른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3매달 얼마를 저축할지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산다. 이것저것 결제한다. 남은 돈이 있으면 저축한다. 하지만 첫 1억을 노리는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한다. 그 다음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설계한다. 이걸 선저축 후 소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라면 처음에는 50만 원, 익숙해지면 70만 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83만 원 수준까지 조금씩 올려보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자동이체를 활용합니다. 월급일 다음 날 저축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 설정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지출의 정체를 밝혀내기. 한 달 동안 카드사액과 통장 내역을 쭉 내려보며 이렇게 표시해봅니다. 꼭 필요한 지출 필수.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출 적정. 없어도 그만이었던 지출 불필요. 이 중에서 불필요라고 표시된 것들을 한 번에 다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달 12개씩 줄여나갑니다. 배달 앱 사용 횟수 줄이기, 구독 서비스 12개 해지하기, 편의점 지출 줄이기.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240만 원입니다. 복리를 더하면 이 차이는 10년 후 수백만, 수천만 원으로 커집니다. 투자 겁나지만 시작은 해야 한다. 투자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 필요도 없죠. 오디오북을 듣는 이 순간 당신이 기억해야 할 건 딱 이 정도입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 것. 인덱스 펀드나 ETF로 시장 전체에 투자할 것.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장기 관점으로 볼 것. 코스피 200,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개별 종목보다 훨씬 덜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 공부해서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작은 돈으로라도 오늘부터 구조를 만들어 둔다는 태도입니다. 6. 나는 왜 1억을 모으고 싶은가? 이를 끝까지 파고들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1억을 모으고 싶은가? 그냥 남들 다 그래서? 부자가 멋있어 보여서? 막연히 불안해서? 이런 이유로는 힘든 순간이 올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더 깊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회사에 목줄이 잡힌 느낌으로 살고 싶지 않은가? 부모님께 혹은 내 가족에게 어느 정도는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언젠가 내 사업, 내 일을 해보고 싶은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의 첫 계단이 바로 첫 1억이구나. 12장. 하루를 바꾸면 10년이 바뀐다. 루틴의 힘.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 전략, 마인드셋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작게 하루라는 단위로 내려와 볼까요? 왜냐하면 1억을 모으는 힘은 특별한 날,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하루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 이번 달도 정신없이 지나갔네.
어쩌다 보니 또 얼마랴. 그 정신없는 한 달이 12번 모이면 1년이 되고 그게 10번 모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첫 1억을 진짜로 만들고 싶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돈을 위한 5분 루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혹은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딱 5분만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늘 쓴 돈을 간단히 적어보기. 계좌 잔고 한번 확인하기. 이번 달 저축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떠올려 보기. 이 단순한 5분이 당신의 뇌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라는 주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뇌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하루에 5분, 1년이면 1825분, 거의 30시간입니다. 30시간 동안 당신은 돈에 대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실수와 충동을 줄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소비를 줄이는 10초의 멈춤. 우리가 돈을 쓸 때는 대부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배달앱을 열고 심심해서 쇼핑몰을 열고 기분이 안 좋아서 술집을 검색합니다. 이때 하나의 작은 습관을 추가해 보세요.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10초만 멈추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소비는 내 오늘을 위해서야? 아니면 내 미래를 조금씩 갉아먹는 소비야? 물론 항상 미래만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0번 중에 23번만이라도 이건 그냥 심심해서 쓰는 돈이네 하는 생각이 들고 결제를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의 첫 1억을 향한 속도를 눈에 띄게 앞당겨줍니다. 삶 성장을 위한 최소 30분. 돈을 더 벌고 더 잘 모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30분만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책 한 챕터 읽기, 유튜브에서 투자, 경제, 자기계발 영상 보기, 온라인 강의 한 강좌 듣기, 새로운 기술 관련 영상 따라해보기. 이 30분이 쌓이면 1년이면 180시간, 10년이면 1800시간입니다. 1800시간이면 웬만한 직업 하나는 부업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업이 당신의 저축 가능 금액을 늘리고 결국 첫 1억을 향한 속도를 몇 년 단위로 앞당겨줍니다. 그래서 하루 루틴은 결국 이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한 방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려가는 사람이다. 13장. 다시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여기까지 듣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볼 거야. 그리고 며칠 동안은 커피도 줄이고 배달도 줄이고 가계부도 쓰고 영상도 찾아보며 스스로가 아주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갑자기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터지고 회사에서 일이 폭발하고 몸이 피곤해지고 한 번, 두 번 배달을 시키고 택시를 타고 충동 결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통장을 들여다보고 탄식이 나오죠. 또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네. 역시 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생각이 찾아옵니다. 포기할까? 어차피 지금까지 한 것도 별거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1. 재정 습관은 다이어트와 같다. 다이어트 할 때 한 번 치킨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다이어트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치킨을 먹은 다음 날입니다. 그래, 어제는 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조절해보자. 이게 다이어트를 지속시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한 달 소비를 좀 과하게 했다고 카드를 한 번 혹은 여러 번 과하게 긁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달입니다. 이번 달은 내가 좀 과소비했네. 그럼 다음 달에는 의식적으로 20만 원만 줄여보자. 실패를 포기할 이유로 삼는 사람과 실패를 조정할 계기로 삼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둘의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이 다시 시작하는 힘이 진짜 자산이다. 첫 1억을 만드는 동안 당신은 분명 여러 번 무너질 겁니다. 계획대로 저축 못한 달도 생기고 마이너스 통장을 잠깐 쓸 수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첫 1억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가진 진짜 자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만이 아닙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본 경험, 과소비를 인정하고 다시 조정해 본 기억, 손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 용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 안에 쌓이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이 충분히 쌓이면 돈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 하나다. 이 긴 오디오북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당장 포기하지 않기로만 결정해달라. 오늘 들은 내용을 전부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루틴을 다 만들지 못해도 되고 이번 달 예산을 완벽하게 세우지 못해도 되고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 한 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었으면 합니다. 나는 언젠가 첫 1억을 만들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언젠가를 가능한 한 앞당기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 작은 행동이 될 수 있는 것들. 오늘 쓸까 말까 고민했던 3만 원을 그냥 안 쓰고 저축하는 것. 잠들기 전에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더 보는 것. 이 중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행동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당신의 10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14장. 이 긴 이야기의 결론.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에게 여기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어쩌면 머리가 조금 지치고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의 목적은 당신을 당장 슈퍼 절약러로 만들거나 오늘 밤 바로 주식 계좌를 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첫 1억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프로젝트라는 걸 당신의 머리와 가슴에 동시에 새겨 넣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힘들겠지. 7년, 8년, 어쩌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내가 10년 후에 나한테 욕 안 먹을 거야. 기억해 주세요. 첫 1억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첫 1억을 만드는 주인공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당신의 저축입니다. 첫 1억 이후부터는 돈이 스스로 굴러가는 눈덩이 구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오늘 당신이 소비와 저축을 바라보는 시선을 1도만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그때 그냥 대충 살자고 했으면 우리 지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때부터라도 시작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현명하게 굴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첫 1억을 향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